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그린 대표 황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79년생, 올해 47이고, 네,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서울 출생이고요. 지금 현재 제천에서 지내고 있는데, 집사람이랑 이제 처가 쪽이 다 제천 토박이어서 제천으로 장가를 왔습니다. 결혼은 2015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8년 연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생활을 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네요. 네. 전 천안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공은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시각 디자인 전공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에이전시 디자인 에이전시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광고 기획사들하고도 좋은 작업들을 좀 많이 하고 그러고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상해 주재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돼서 1년 정도 상해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때는 어린 마음에 나 잘난 맛에 이제 회사를 차렸다가 보기 좋게 망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 미술 교육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술 교육을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서 이제 하던 일을 조금 접고 이제 처가의 고향 제천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너무 조용해요. 너무 좋고, 이렇게 조금 서울이나 복잡한 도시 살다가 지방도시 내려오니까 좀 삶이 좀 편해졌다? 네,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느림의 이야기랄까 좀 느려서 좋은 것 어, 같아요. 느림도 있긴 하겠지만, 느린 것보다는 약간 조금 서로 너무 부딪히지 않는다? 네, 얽매이지 않는다? 네,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경쟁이 좀 달라요. 어, 그래서 서울이나 큰 도시 살 때는 내가 좀 뒤처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뭐 좀 조급한 마음이 시달렸는데 이곳에서는 조금 뒤처져도 다시 금방 복귀할 수 있고 조금 더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원쪽으로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을 여유를 갖게 되니까 그런 점 되게 좋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처가의 권유로 고깃집을 해봤어요. 한 2년 정도 고깃집을 했는데 그 일을 하던 도중에 이제 저희 의림지 쪽에 이제 좋은 공간을 만나서 하이그림이라는 이제 복합문화 공간을 이제 새롭게 만들게 되었고요. 그곳에서는 시민들 주도하에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문화를 조금 도입을 해서 복합문화 공간을 열었어요. 그래서 차도 마시고 이제 미술 교육도 저희가 하던 본업을 같이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지방시대에 좀 없는 문화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또 제가 그동안 체험했던 것들, 또 주변에 또 좋았던 것들을 제가 기획을 해서 그 공간에서 이제 시민들과 함께 같이, 네, 시민들 같이 이제 뭐 즐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네. 저희는 아동 교육을 두 가지로 좀 나눴어요. 현대미술반이랑 작가반을 좀 나눴거든요. 그리고 현대미술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시소로 폭넓게 좀 아이들을 교육을 했었고요. 이제 작가반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진짜로 자기 작품을 하나로 매진할 수 있게 그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서 작가반 같은 경우에는 연에 한 두 번 정도? 네. 그리고 단체전도 전시회도 오픈했고, 그 다음에 뭐, 그 어떤 회사들하고도 좀 콜라보를 해서 그 회사에서 같이 기획 전시도 같은 전시도 하게 되고, 아트페어에 같이 참관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네, 작품 전시도 하고, 네.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교육하셨다는데 네. 청소년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동 말고도 청소년, 그 다음에 성인, 그 다음에 실버 분들도 같이 교육을 다 했는데요. 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이들이 취미미술로 좀 접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상에서 좀 지친 부분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좀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현대 작품을 좀 만들어냈고요. 성인들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성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분야, 그다음에 표현하고 싶은 분야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티칭을 하게 됐고, 이제 실버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각광받고 있는 그 인지 능력,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손동작을 좀 많이 하는 이제 조형적인 요소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음,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다양한 재료들이 있는데 뭐 종이도 있고 캔버스도 있고 하는데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저희가 재료를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뭐 물감도 달라질 테고 그 위에 또 붙는 오브제가 또 달라질 테고 그리고 또 아이들에 따라 다르고 청소년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뭐 실버 전부 다 달라요. 그리고 그 티칭할 때마다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좀 다르게 해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단어, 그 다음에 성인한테 쓸 수 있는 걸 분명히 구분을 해줘서 아이들 정서도 좀 맞게, 그 다음에 성인 정서에도 맞게 그렇게 조금 즐겁게 강의도 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미술을 하면 좀 좋은 점이 이제 시각적으로 발달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다 못해 나중에 자기가 커서 커튼 색깔 고를 때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다 보니까 관찰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사물에 대한 마주하는 느낌, 그 다음에 자기가 무언가 도서를 읽을 때도 형태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렇게 조금 저희가 교육법을 좀 접목해서 하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같지 않게 공부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각적 효과도 없기 때문에 뭐 손에 있는 손재주는 자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처음 가르쳤던 친구들이 지금 20대 중반이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올해 대학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으로 왔는데 이 중에서 미술학원 선생님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제 뒤를 이어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 아, 내가 조금 잘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 친구들은 이제 나중에 저랑 같이 협업해서 또 작업도 하고, 예. 그렇게 되면 되게 보람되죠. 저는 지금 예술의 전당 베리어 프리 기획전시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천에서도 기획을 했었고, 그다음에 안동, 대구, 익산 등에서도 전시를 했는데, 어떤 전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그때마다 필요한 작가들이 좀 달라요. 그 예당에서 원하는 이제 작가의 성향이라든지 컨셉이라든지 주제에 따라 다른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작가들을 컨택을 해서 이제 그 공간을 꾸며주고 그 작가에 대한 이제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어떠한 행사라든지 아니면 전시 기획이라든지 그리고 공간 연출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 여러 전시 기획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아이들 전시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게 아이들 작가반이 첫 전시였는데 이 친구들의 작품들로 뭐 굿즈도 만들고 도록도 만들고 그다음에 부모님께 전하는 선물도 전해주고 프로필 촬영도 하고 진짜 일반 성인들이 하듯이 그렇게 진행했더니 어떤 아버님은 이제 오픈식 날 오프닝 파티 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누려야 할 게 많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엄청 후회했어요. 내가 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제가 처음 회사를 다닐 때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퇴근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샤워만 하고 다시 나와서 그렇게 하고 한 달에 80만 원인가 받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고 너무 진짜 내가 이걸 왜 택했나 한데 이제 포트폴리오도 너무 좋았죠. 당시에 이제 좋은 뭐 삼성이라든지 뭐 SK라든지 대기업들과 작업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후회하고 이제 미술 학원을 시작을 했을 때 디자인한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술 학원 한 지 지금 한 10년이 넘고 한 12, 3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미술을 시작하기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뭔가를 하나 할 때마다 꼭 필요한 게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베이스가 돼 있으니까 어떤가를 할 때마다 조금 더 남들보다 좀 예쁘게도 뽑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획하는 부분에 있어도 좀 폭넓게 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너무 좋아요. 제일 큰 위기는 코로나 때죠, 아무래도. 네. 그때 제가 스튜디오를 2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닥치자마자 이제 집합금지 명령이 당해서 이제 2개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만 문을 닫고 저희만 이제 뭐 벌이가 없어도 상관없는데 저희와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은 뭐 한순간에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끝내 결정을 내린 게 그러면 학원 하나는 폐업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선생님들이 해서 자기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학원 하나를 다 이제 인수인계 해주고 저희는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죠. 근데 집사람도 저하고 지금 인터뷰는 집사람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이제 최 원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최 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똑같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조금 교육적으로 조금 특화가 돼 있고 저희는 이제 강의나 아니면 전시 이런 쪽으로 좀 특화가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공간은 지금 인터뷰하는 이 하이그림 랩 사무실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동명초등학교 앞에 하이그림 아트 스튜디오라고 스튜디오가 또 새롭게 오픈을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할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너무 자유롭고, 그 다음에 노트북 한 대,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 세계 어디에서도 일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또 할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어떤 재료나 키트 같은 걸 좀 만들고 싶어요. 물감도 어떤 특성한 소재를 섞어서 이제 일반인도 아닌 이제 장애인 친구들도 함께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또는 시각장애인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물감을 직접 선택해서 그런 걸 지금 연구 개발 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현재 대만과도 좀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올해 말쯤이면 대만과 교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만뿐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일본 등지로 나가서 결국에는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도 진출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나 이루어질까요? 빠르면은 1년 안에 가능하고요. 근데 만약에 아시아권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가면 한 3년 정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술관 관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 현재에서 지금 미술관이나 갤러리 같은 데에다 일을 같이 해보면 부딪히는 점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살짝만 바꾸면 좋은데 법 규제에 따라서 그게 가능한 범위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만 좀 바꿔주면 더 좋을 텐데 아쉬운 점도 있어서 이럴 바엔 차라리 내가 하지. 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킷리스트. 대부분 다 해봐서 저는 노는 걸 좋아해서 대부분 다 해봐서 저는 집사람과 세계 일주 하는 게, 네, 세계 여행 다니는 게 버킷리스트입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자동차 타고, 네, 아이들과 함께 세계 여행 게 버킷리스트. 자기 좋아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학교도 별로 상관이 없고요. 이 한국에서만 지낸다는 것도 저는 크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냥 세계에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살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제천에는 간혹 보면은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 응집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사무실 공간을 좀 그렇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컬적으로 활동하신 분이나 뭐 문화계에서 활동한 분을 만남의 장소로 쓰려고 했는데, 제가 워낙 스케줄이 조금 있어서 원래 2월 달에 이사를 했는데 오픈식을 이제 7월 달에 이제서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픈식이 끝나고 나면 그런 분들이 좀 모이는 화합의 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문화도 교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도 교류하고, 지원 사업 방향에 있어서도 서로의 이제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네. 현재 제천 지역 말고도 주변 지역에서 그런 게 되게 활달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행안부 사업도 있고, 문체부 사업도 있고, 중기청 사업도 있고, 뭐 창경 사업도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정보를 조금 전달해 주는 것들이 좀 적어서 이곳에 오면 그런 정보를 좀 잘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공간들로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자리 잡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저도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예당을 권리구로 이후로 이제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소상공인들도 각자 개인이 자기 자리에서 조금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작은 규모로도 여러 곳에서 일어나기 좋지만 그런 것들이 서로 시너지가 나서 조금 큰 규모로 아니면 이제 어떤 팀을 이뤄서, 네, 그렇게 일어나는 것도 오히려 힘이 더 세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문화 수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으세요. 네, 제천 시민분들 수준을 쉽게 봐서는 저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보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핸드폰 하나만 가져도 얼마나 이제 많은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이제 제천도 만약 앞으로 무언가를 더 한다고 하면 적당히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인구 소멸 지역이라서 그게 걱정이죠. 뭐.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되는데 점점 자녀들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도 좀 많이 낳고 사람들이 유입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야지 아이도 낳고 뭐가 있어야지 사람이 유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이를 잘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을 해주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뭐 저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도시긴 하지만 그런 이유를 조금 더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민뿐이 아니라 관에서도 조금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조금 향유할 수 있게 주말마다 표가 매진이에요. 기차표가 다들 어디 가시느라고. 근데 물론 그런 것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할 수 있는 한계점들이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 뭐 시청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너무나 좋은 일들 계속 하고 계시니까 뭐 한 2, 3년 후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무조건 사랑한다죠. 저희 하이 그림이 왜 하이 그림이냐면 제 딸 이름이 그림이고 아들 이름이 하이예요. 네. 그리고 저희는 또 그림 베이스로 또 일을 하고 있고 물론 이게 태명이긴 해요. 아, 사주가 안 좋다. 네, 그건 뭐 농담이긴 합니다만 항상 제가 뭔가 행사를 하거나 무언가 일을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기록을 남길 때는 항상 끝에 제일 먼저 저희 아내한테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네, 그 이유가 합당하다고 항상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을 빼고선 제 삶에서는 그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제 가족 치고 근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